블랙박스로만 보면은 굉장히 명백한 급발진 사고인데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가해자로 피고인으로서 기소를 당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급발진 사고가 날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그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은 교통법 위반의 피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건을 찾아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7년에 나왔던 판결로서 여기서는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무죄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항소 기각된 그런 사례입니다. 100여 미터 전부터 소리치고 비명 지르고 이런 상태로 100여 미터를 주행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도 나오고 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고 보여질 만한 사정도 있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 사정들이 보이니까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과실이라는 거는 결국 그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이겠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어떤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 이 부분까지 입증한 건 아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면을 봐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내린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추측 정도로만 돼도 이제 무죄는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형사재판은 그 정도 입증을 한 거에서 무죄를 받게 되는데 민사에 가서 이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급발진의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인과관계로 어떻게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를 다 입증해야 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그거를 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민법의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도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그 생산 과정 이런 걸 알 수 없고 또 제품에 어떤 결함이 존재했는지 이거는 일반인으로 잘 알기가 어렵고 그 손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민법상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준 게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은 어떤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요것만 입증이 되면은 이거는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통에 취사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폭발했으면은 나는 정상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그걸 내가 입증하면은 그리고 나서 어떤 폭발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제조물에 의한 결함이다.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추정해 주겠다 하는 게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죠. 네. 이거를 이 급발진 사건으로 가져오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안 누르고 브레이크 페달을 눌렀다. 이거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나는 브레이크 등을 밟았는데 차가 계속 달려서 사고가 났다.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호를 손해배상을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법인 건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차가 그냥 급발진을 한 거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블랙박스, 직접적으로 발 쪽을 찍은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에서 완전히 우위를 차지하게 돼서 더 이상 이 자동차에 있는 결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죠. 결함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걸 증명하면.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는 결국은 그 자동차 결함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조사에서 주로 주력하는 부분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하나도 없었다.
그쵸.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조사는 냅니다. 차 안에는 뭐 기록 장치가 있어서 EDR이라고 하는 기록 장치가 그렇죠. 있다고 어떤 합니다. 거를 작동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되는데 음. 거기에 브레이크 제어 장치나 이런 거에 이상이 없었다 하는 그 기록들을 제조사는 제출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로 지금 제출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로 보기에는 상당히 수밖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결국 정상적으로 사용했냐 하는 부분,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은 안 밟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도 차가 진행했다. 그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만은 이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민사적으로도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돼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한 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이 있었고 모두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승소한 건이 있기는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와서는 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건 한 건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찾은 것 중에는 현재 2심 판사의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됐고 대법원에 지금 3년째 변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네. 인정이 된 걸까요? 이거를 보면은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갓길을 한 300m 정도 200km 이상으로 주행했다는 겁니다. 비상경고등을 작동시키면서 큰 굉음이 들렸다라는 목격도 있고 운전자가 운전한 상태였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운전자가 건강상 별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설시도 있고, 뭐 아주 맑은 날씨였고, 그 옆에 남편도 타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상황에서 작동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조사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 오류를 발견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운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에 관련해서 새로 발의된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회 개정안으로 의원이 제출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자료들이 제조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자. 그거에 따라서 제조사가 그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은 그 소비자 측에 손을 들어주겠다. 그런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